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임병준입니다. 호주에서 화재 우려로 리콜 대상이었던 삼성전자 세탁기가 교체되지 않은 채 지금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화재 위험에 노출돼 리콜이 결정됐던 삼성전자 세탁기 16,000대가 일반 가정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3년 화재 위험을 발견한 6개 모델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추진했는데요. 해당 세탁기는 위에서 세탁물을 넣고 빼는 톱로더 방식으로 리콜 대상은 총 18만 대입니다. 모두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팔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습기와 소금기가 전기 접속부에 스며들며 화재 위험이 높아진 점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실제 세탁기 공식 리콜 이후 2015년까지 20차례가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세탁기 화재로 모녀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리콜을 통해 결함이 바로잡히지 않아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을 중지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곧바로 리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아마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온라인을 통한 구매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온라인 구매에 물건을 사지도 않은 사람의 계정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기술적 오류에 의해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대량 유출됐음을 시인하고 고객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얼마나 많은 고객이 얼마 동안 영향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등에 진출해 국가별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출신의 취업준비생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됐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습니다. 오마르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행정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에 삼성전자의 채용 절차와 관련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오마르 씨는 삼성전자 전략혁신센터 최종 면접에서 업무 경험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관은 신앙심에 대해 따져 물었고 술을 강권했다는 내용인데요. 면접관은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기업 문화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자 면접관은 술을 안 먹는 태도가 팀워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되물었다고 했는데요. 술을 거부한 오마르 씨는 결국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술을 못 마시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마르 씨는 삼성을 상대로 현재 공정고용주택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정고용주택국 측은 항의 사항이 접수됐으며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대규모 겨울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막스마라, 페레가모, 비비안 웨스트우드, 발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50여 개의 시즌오프를 진행하는데요. 가방, 신발, 의류, 선글라스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20%에서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 지점과 브랜드별로 다릅니다. 롯데면세점은 $1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구매 영수증에 있는 응모권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또 롯데 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점별 구매 금액과 사용카드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증정합니다. 경영 재건을 추진 중인 도시바는
자사주의 시장 매입을 시작합니다. 취득한 돈은 1억 9,550만 9,400주로 시가총액은 약 4조 5,653억 원에 달합니다. 도시바는 지난 11월 8일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0%인 2억 6천만 주를 상한으로 하는 자사주 취득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장외 거래에 의한 시장 매입으로 약 8%에 달하는 6,449만 주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약 2조 4,292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연말 6천억엔 규모의 증자에 성공한 도시바는 회계연도 2018년 3월기 연결 결산에서 최종 5,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상장 폐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도시바는 5월 15일 향후 5년간의 경영 개혁 계획인 도시바 넥스트 플랜을 공표하며 메모리 사업 매각 후속 조치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올해 6월 7천억엔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계획은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 계획은 시행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밝힌 것으로 실행 여부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후 주식 가격이 6.6%나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실행에서는 주가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주가 급등에 따라 도시바 증자에 참여한 외국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가 28%가량 늘어났습니다. 애플의 최대 아이폰 조립업체 폭스콘이 아이폰 판매 부진 전망에 내년도 비용을 약 3조 3천억 원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기술직 10% 감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내부 메모에 따르면 폭스콘이 매우 어렵고 치열한 경쟁을 맞이할 내년도에 28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아이폰 사업에서만 약 9,788억 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폭스콘은 이 같은 움직임이 예년과 같은 정상적인 비용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수요 부진 우려에 따라 생산 주문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됩니다. 애플 부품 관련 협력사들 역시 비슷한 후폭풍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파문이 적잖을 전망인데요. 이번 주 월가 투매의 중심에 있던 애플의 주가는 대체로 꾸준해진 가운데 1.2% 오른 주당 179.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 11일부터 안면인식 공급업체 중 하나인 루멘텀 홀딩스가 4분기 실적 전망을 줄이면서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폭스콘의 주가는 1% 미만 하락한 70.60대만 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이달 초 예상보다 낮은 4분기 판매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 부품 공급사들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수출 성장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쾌거라며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와 함께 투자 고용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